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웠던 주말이 끝나고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피곤한 월요일에 추위까지 오늘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18,000달러 중반대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슬슬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관심이 있었으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펀더멘털 속 비트코인의 포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모라는 것이 이제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이죠. 나 빼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포모의 시작인가 BTC 네트워크에 새롭게 생성된 주소가 2018년 1월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만들어진 주소가 2018년 1월 이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의 신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호황세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포모의 시작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지난 몇 달 동안 대규모로 상승 보였죠. 9월 초 1만 달러 가격을 중심으로 손대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든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달 동안만 비트코인이 2019년에 고점을 지나 2020년 연중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연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으니 이미 말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CNBC 등 매체가 앞다투어 취재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이루어졌던 초강세장의 분위기가 올라온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보듯이 지금 새로운 비트코인의 주소 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서 연락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의 경우도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늦게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포모 현상이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기업의 CEO들은 비트코인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크릭의 CEO는 BTC 가장 희소성 있는 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CEO의 경우는 미국 CNBC 경제 프로그램에서 S2F 즉 스톡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BTC가 현존하는 자산 중 가장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 CIO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금과 비교해 BTC 활용처가 훨씬 광범위하다. BTC는 향후 금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언급들을 볼 때 비트코인이 확실히 금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과 금의 결 자체가 비슷하여 화폐로서 나왔지만 새로운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뜻이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며 디지털 화폐가 꽃피우는 이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크릭의 CEO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화제가 되며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서 다시금 화제가 된 기업이 있죠.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기업의 CEO 또한 비트코인에 있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과 많이 비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금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같은 경우는 BTC 금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의 경우는 BTC라는 거대한 공룡이 깨어났다. BTC는 결국 금의 제국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는 방금 전 언급했던 인물들의 언급인데 현재 금의 위치를 비트코인이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면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금의
발톱만큼이었다면 지금은 발목 정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시가총액이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가속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메이저 회사들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팔,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발빠르게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제고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투기, 도박이라고 불리우던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서서히 빛을 보며 음지에서부터 투자하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몇 안 되는 기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 속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그리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BTC 가격 발견 단계다, 디지털금 멀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가격 발견 단계로 아직 가치 저장 단계가 아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디지털 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2020년은 아직 멀었다 언급을 하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갓 3천억 원을 넘겼지만 이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인 금에 비해 매우 작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과 비교할 자산이 아니다 언급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언급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화 2천만 원에 도달했었지만 아직까지 금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뒤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높은 상승률과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베이스로 알트코인들의 약진 또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알트코인이 앞으로 100배 성장할 것이다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는 내년 알트코인 100배 수익 실현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는 내년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 유입 추세를 보게 되면 개인, 대형 투자자 구분 없이 디지털 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알트코인의 경우는 원금 대비 100배 이상 수익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말 암호화폐 초강세장 당시 비트코인의 높은 상승률과 더불어 알트코인의 경우 더욱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죠. 이때 새로운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었기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의 높은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선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상승장 또한 알트코인의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한 코인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여서 리스크 분산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적어도 20% 이상은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과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의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좋지 못한 기조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자산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비트코인의 크나큰 손실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던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손정희 회장의 경우 뉴욕타임스가 개최한 온라인 서밋에서 비트코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손 회장은 앞서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의 개인자산 1%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지만 5분 간격으로 급등락하는 비트코인을 보며 주의가 산만해져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언급을 하며 추가적으로 개인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유용하다 생각하지만 어떤 디지털 화폐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여부는 아직 나도 잘 모른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손정희 회장 또한 전통적인 투자자 중 유명한 인물로는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메리츠 존리 대표까지 전통적인 자산 투자 부분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인물들이 유독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자산의 대표주자인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교하자면 그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전 영상에서도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기사를 가져와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매출, 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며 퍼라든지 ROI를 비교 분석해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평가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여태까지 투자했던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불리우며 새로운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불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바뀌어가며 금융의 기반이라고 불리우는 화폐 또한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고 이에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자산이든 처음 태어나고 자리를 잡아 나가기까지 힘든 여정이 있는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뒤에 비트코인 백서 발간된 지 12년밖에 안 됐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해보면 지금 신흥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의 애증의 코인인 리플 XRP에 높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XRP의 홀더분들이 지치고 지쳐있던 상태에서의 높은 상승이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폭이 주간 등락률은 70%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급등, 주간 등락률은 70%대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XRP 급등으로 인해 하나 기준 500원대까지 가격이 급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경우 환희에 차고 있는데 주간 등락률의 경우는 시가총액 탑5 종목 중 유일하게 플러스 50%를 넘어 70%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17년 말 암호화폐 초강세장부터 지금 현재까지 XRP의 가격 상승이 너무나 더뎠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플사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XRP의 유입량, 거래량의 경우 초강세장 당시를 훨씬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경우 미동도 없었기에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크나큰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는 홀더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번의 상승이 더 길게 갈 요인 중 하나가 바로 12월 12일 이루어질 XRP의 하드포크이죠. 스파크 토큰 또한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파크 토큰의 하드포크 후 이제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게 될지, 아니면 12월 12일 이후에도 지금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더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지, XRP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던 코인인 만큼 이제는 모두의 애환을 풀어주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11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높은 지수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12월 내년까지 상승이 계속되리라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내년까지 정말 비트코인이 1억, 2억, 3억까지 시티뱅크 임원의 말처럼 3억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이 눈으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8% 하락한 한화, 굉장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2천만 45만 9천 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하나로 6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6.22% 상승하며 64만 3천 원대. 3위의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가 4.05% 상승하며 50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69%, 약 7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3.3%로 일주일 대비 한 1.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약진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살짝 낮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